자, 그리고 이제 또 요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자, 그리고 이제 120점에서 130점대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니까 위쪽 점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120에서 130점대 나오는 학생들. 자, 이것도 솔직하게 말할게. 자, 이 학생들은 원서를 쓸 때, 자, 잘 들어. 이게 다른 입시랑 다르게 우리가 지금 뭐 150점 만점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점 만점 시험을 내가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200점 만점 시험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자연계 학생들은 120, 130 나오면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입시라고 한번 해볼게. 다른 입시에서 200점 만점에서 120, 130 나오면 공부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솔직히 못하는 거지. 근데 편입은 다른 입시랑은 완전히 판이 달라.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다른 시장이다 보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해줄게. 200점 만점에서 120, 130이면은 솔직히 다른 입시면은 솔직히 상위권 학교 원서도 못 써. 그런데 편입은 다르거든. 잘 들어야 돼. 120, 130점대 나오는 학생들도 무조건 나중에 원서 쓸 때 상위권 학교 원서 다 써야 돼. 그래서 서성안을 목표로 끝까지 하고 여학생들은 이화여대를 반드시 끝까지 목표로 하고, 물론 이대 같은 경우는 수학시험만 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했던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목표로 해서 우리가 상위권 학교로 가야 되고,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120에서 130점대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위권 학교에 합격을 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입시랑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 입장에서 상위권 학교를 당연히 가지. 그런데 점수가 그 밑에 쪽에 있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생각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 학교에 합격을 해. 근데 여기서 조건 하나만 또 깔게. 과에 대한 욕심은 버려야 돼.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과를 상위권 학교로서 과를 메이저로서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이 점수대에서 말 그대로 점수를 더 올려야 되겠지. 근데 선생님 저는 과에 대한 욕심 솔직하게 거의 없고, 솔직히 전 학교 네임밸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120에서 130점대 나오는 학생들도 상위권 학교에 대한 합격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입시랑 이게 성격이 다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원서를 쓸 때 상위권 학교 그리고 중상위권 학교, 건대, 동국대, 홍익대, 뭐 여학생들 수태까지 좀 포함 좀 할게. 그리고 이제 중위권 학교. 됐지? 그래서 뭐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아주대, 단대, 인하대 뭐 이런 학교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뭐 중하위권 학교. 그리고 하위권 학교. 솔직히 점수가 이 정도 점수대 나오는 학생들은 솔직히 완전 하위권 학교까지는 원서 쓸 필요가 사실상 없어. 왜냐면 중위권 학교에 거의 다 합격하거든,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못 가도 120, 130점대 갖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합격률부터 얘기할게. 점수가 120, 130점대 나오는 학생들은 원서만 지르지 않고, 그러니까 과에 대한 욕심은 좀 일단 버릴게. 근데 원서를 최대한 많이 쓰면은 중하위권 학교까지 포함했을 때, 아까 내가 여기서는 중위권 학교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었지. 근데 여기서는 중하위권 학교까지 포함해서 합격률이 마찬가지로 99%야. 자, 99%. 이 정도로 자연계 편입이 인문계 편입에 비해서 많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인문계 편입이랑 완전히 사항이 다르지. 그러니까 인문계는 점수가 70 이상 안 나오고 50점대, 60점대 나와도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합격의 확률이 옛날에는 40, 50 얘기했지만 이제는 3, 40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그 숫자를 어느 순간부터 20, 30으로 막 줄인단 말이야. 그런데 자연계 편입은 솔직히 얘기가 다르잖아. 그 대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에 대한 욕심을 버렸을 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 같은 경우도 중하위권 학교까지 원서를 다 썼을 때 뭐 경기대, 뭐 명지대, 뭐 가천대, 뭐 등등등, 뭐 여학생들은 뭐 덕대, 뭐 서울여대 이런 학교 다 있잖아. 그래서 그 중하위권 학교까지 원서를 다 썼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솔직히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합격률 마찬가지로 99%야. 자연계는 다 떨어질 수가 없어. 자, 평균 100점 만점 기준으로 120, 130점대 나오는 학생들. 그리고 이 학생들 중에서도 다른 입시와 다르게 생각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이 점수대를 갖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중상위권 학교에도 엄청나게 많이 붙어. 물론 욕심 조금만 버릴게. 건대 원서 쓸 때 너는 점수가 그 위쪽이 아니다 보니까, 왜냐면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 과가 메이저로서 다 가는 학생도 있지만 메이저로 안 가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중상위권 학교에 또 들어가잖아. 그래서 부탁이 뭐냐면 중상위권 학교에서 대표적인 학교 건대를 얘기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네가 120, 130 나왔을 때 건대를 원서 쓸 때 솔직히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과를 지르면은 안 돼.
왜냐면 과를 질러서 상위권 학교 못 가는 애들이 결국 중상위권 학교에 그 메이저과를 가는데 걔네들 점수폭은 이쪽이란 말이지 많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물론 과를 메이저로 써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합격의 확률 갖고 얘기했을 때 중상위권 학교에서 만약에 과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려놓는다면 상위권 학교뿐만 아니라 중상위권 학교도 이 정도 점수대 있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붙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퍼센트에서 2배, 3배, 4배 더 올려도 상관없어. 그 정도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건 뭐냐? 120에서 130점대 나오는 학생들 마지막까지 편입 공부할 때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아쉽긴 해도 쉽게 상위권 학교나 중상위권 학교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왜?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대체 그래서 내가 조건을 계속 갈게. 과에 대한 욕심을 좀 버렸을 때. 대체 그리고 이 점수대 나오는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중위권 학교에 합격을 많이 합니다. 거의 다 들어가. 그리고 이 점수대에서 뭐 중위권 학교는 솔직히 이제 과를 좀 질러도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위권 학교를 원서를 만약에 8개를 쓴다고 했을 때 너가 과를 만약에 메이저과로 가고 싶잖아. 그럼 나중에 내가 배치 상담 같은 것도 도와주긴 할 텐데 만약에 8개를 쓰면 중위권 학교에서는 점수대가 요 정도면은 4개 정도는 솔직히 메이저과로 질러도 돼. 그래서 전자기계, 뭐 화공, 컴퓨터나 소프트 질러도 되고 그 대신 4개 정도 학과에서는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과에 대한 거를 좀 낮춰야 돼.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정도 점수대를 갖고 있다 거의 다 가. 대체 그런데 운이 나쁘고 정말 나쁠 때는 이 정도 점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 확률까지도 갖고 가기 위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 학교까지 원서를 쓰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솔직히 이 정도면은 완전 하위권 학교까지는 쓸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 해서는 여기다 거의 다 붙는데 이것도 지금 보험으로 갖고 가는 거라. 그렇지? 그래서 중하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너 같은 경우는 과를 메이저로 다 질러도 무조건 다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대에 따라서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다음 설명. 자, 이쪽 봐봐. 자연계 학생들은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수 밸런스야. 영수 밸런스 잘 맞춰서 영수 밸런스 잘 맞춰서 공부를 하면 합격의 확률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근데 영수 밸런스 잘 못 맞추잖아.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좋은 학교를 못 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영수 밸런스 잘 맞추면은 자기 실력보다도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 영수 밸런스 잘 못 맞추면 자기 실력보다도 좋지 못한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밸런스는 내가 수업 중간마다 계속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